안녕하세요. AP Stats 강의 맡은 김민수입니다. 첫 화면에 Easy5, 확실한 5점이란 말씀 보이시죠? 과목이 쉽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공부하면 5점 나온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과목은 수학적 사고 그리고 데이터 해석 능력을 체계적으로 다듬었을 때 누구나 5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강생들이 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신감 심어주고 그리고 학문적인 깊이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AP Stat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Multiple Choice Questions, 객관식 40문제고요. 배점은 50점입니다. 나머지 50%는 Free Response Questions, 주관식에서 결정되는데요. 주관식은 총 6문제가 있고요. 한 문제당 4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잘하는 친구들은 객관식을 내가 다 맞겠다라고 한다면 주관식에서 4점 만점의 주관식에서 1점 조금 넘게 받고 6문제를 받는다면 5점 받을 턱걸이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난 주관식을 좀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친구는 주관식 문제를 다 맞으면 객관식 문제를 10문제 조금 넘게 맞춰도 5점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40문제 중에 27문제, 8문제를 맞추고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에서 한 65%, 70% 정도 점수를 받아서 5점을 받게 됩니다. AP Stats의 5점 비율은 17.5%인데요. 겉보기에는 조금 낮은 비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은 글로벌 통계를 기준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다양한 학업 배경을 갖고 있는 흑인 학생들, 백인 학생들, 공부 잘 못하는 그 친구들까지 다 포함된 결과고 한국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반드시 5점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이미 이런 성과를 증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P Stats를 듣는 학생들 중에 같은 학교 선배들은 왜 3점, 4점밖에 못 받았는지, 왜 5점 못 받았는지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AP Stat 수업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인데요.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3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P Stats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3점만 받으면 대학 가서 학점 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고난도 주제를 생략하시고 예를 들어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어떻게 그 확률을 계산, 알파랑 베타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략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시험 직전까지도 진도를 느리게 나가다가 이제 곧 시험 봐야 되네? 빨리 이제 진도 빼야겠다 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수업 운영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내신으로는 A+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3점 받거나 또는 그거보다 낮은 점수 받아버리면 대학에 내기가 참 부끄럽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AP 시험 보면, AP 스탯 시험 보면 5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의 깊이나 시험 준비 방향이 있어서 학교 수업이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독학으로 AP Stats 공부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아주 칭찬받아야 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시중에서 많이 쓰는 교재들, 예를 들어서 밸런스나 아니면 맥그로힐 같은 교재 있죠. 설명이 좀 부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 유도에 있어서 좀 불친절할 때도 많아요. 표본 분포, 저희 sampling distribution 또는 unbiased estimators, 비편향 추정량, 불편 추정량 같은 개념들은 좀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교과서, 시중에 있는 프랩북이나 또는 학교에서 쓰는 그런 텍스트북, 교과서를 읽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객관식 운이 좋아서 한두 문제 맞히더라도 주관식 가서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점수를 깎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시험에 임했을 때는 응용 문제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AP Stats 강의는 고난도 개념 정리를 최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끝없이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환산 점수 5점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맞아서 원점수 100%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저 이미 기본 개념 정리 다 끝냈어요 라고 와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아래 나온 개념들을 완벽하게 숙지 못한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sampling distribution, 표본 분포, 그리고 unbiased estimators, 추정량의 편향성, 불편성,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type 1 error, type 2 error, 1종 오류, 2종 오류, 그리고 선형 linear regression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값들의 해석, p-value, R, 그리고 이제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조금씩 빈 부분이 보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연결돼 있고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후 내용이 흔들리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개념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 free response questions, 주관식 문제인데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조화된 작성 방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험자가 답을 도출했는지 매우 세밀하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계산기에서 답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해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문제가 학생들이 계산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사용할 때 계산기에 나온 그 아웃풋이, 계산기의 답이 어떠한 수학적 개념을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 기호로 스스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계산할 때 이렇게 normal CDF, 이 계산기에 나오는 코드를 답지에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내고요.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명확하게 표기해야만, 그 적합한 수식으로 표현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 방지하려면 계산기 사용법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값을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적절히 변환시키는 방법을 익혀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은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을 수업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개념과 그리고 데이터 해석 능력일 거예요. AP 통계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이 통계학이란 학문 자체를 깊게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고 능력 그리고 데이터 해석 능력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이것이 AP, 스탯 시험뿐만 아니라 SAT 같은 시험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고 능력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업 이후의 커리어에서도 필수적 역량을 손꼽히고 있는데요. 통계학에서 여러 중요한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causation과 correlation의 차이, 그리고 실험, experiment와 observation study, 관찰 연구의 차이,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들을 잘 익혀두면 시험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결정 내릴 때, 의사 결정 내릴 때 필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과 성취감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어려운 과목을 해냄으로써 5점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런 학업에서 자신감 얻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회 과정으로 이루어진 3주 과정이고요. 1회차에서는 이제 단일 그리고 이변량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2회차 시간에는 random variables,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binomial geometric, 이것은 이항 분포, 그리고 기하 분포 공부하게 되고요. 3회차에는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학에 접어들면서 sampling distribution, 표본 분포와 그리고 confidence intervals, 신뢰 구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4회차에서도 추론 통계학 공부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신뢰 구간에 관련해서 심화학습을 하고요. 5회차에는 가설 검정, hypothesis testing 공부를 하고 마지막 6회차에는 regression analysis, 회귀 분석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범주형 데이터, chi-square 테스트라고 하죠.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추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내년 2월 달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도라에몽이라고 써뒀는데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써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도중에 생기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실시간으로 또는 수업 이후에 수업 마치고 질의응답 또는 상담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고요.
과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이나 또 어떤 진로 관련 상담도 역시 주저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수업 중에도 제공하지만 수업 외 시간에도 제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Given n pairs of values, the x values have a mean of 5, standard deviation of 4. y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이 10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가능한 least squares regression line인가 하고 5개의 수식이 나와 있죠. 일단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본다면 저희가 x 반은 5, y 반은 10, 그리고 x는 스탠다드 디비전 x는 4, 그리고 sy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수식들을, 관계들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계는 저희가 y hat이 a 플러스 bx의 꼴을 띄고 있을 때는요. 이 선을 x바와 y바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y바는 a 플러스 b 곱하기 x바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b는 슬로프는 r correlation coefficient 곱하기 sy divided by sx라는 수식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대입했을 때 10분의 4 곱하기 r. 그래서 이것은 2.5 r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correlation coefficient r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슬로프의 범위는요. 슬로프의 범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의 범위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주어진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슬로프가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인 것들을 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고요. 2.5도 안 되고요. 저희가 0.3과 0.4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이용해서 저희가 D랑 E를 남겼고요. 첫 번째 조건 저희가 X바와 Y바가 Y hat은 A 플러스 BX꼴을 지나간다. 여기 이 선상에 존재한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D부터 해보겠습니다. Y hat 그러니까 Y hat을 제가 Y 바로 뒀을 때 이것을 10이라고 뒀을 때 8.5 더하기 0.3 곱하기 5를 했을 때 10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8.5 더하기 0.3 x 했을 때 5를 넣었을 때 10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E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10 더하기 0.4x 5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 더하기 0.4 5를 해보면 이것이 12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10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D는 2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저도 많은 학생들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AP 스태츠 과목에 응시했었는데요. 통계학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을 넘어서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고 또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통계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시험에서 5점 받는 것 이상의 성취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 결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거고요. 철저한 준비, 꾸준한 학습 통해서 꼭 5점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